안녕하세요. 수박겉 핥기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사적 천재였으나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 회의무 한신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속에 기록된 한신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유산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비극적 영웅의 초상입니다. 한신은 왜 영광의 정점에서 비참한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마천의 사기는 단순한 역사를 넘어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탐구하는 위대한 문학입니다. 특히 회음후열전은 재능이 권력 앞에서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정수죠. 사마천은 이릉장군을 변호하다 궁영이라는 참혹한 벌을 받았던 자신의 아픔을 투영해 한신의 삶을 더욱 예리하고 절실하게 기록했습니다. 한신은 전형적인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이름 없는 평민으로 태어나 가혹한 가난을 겪었지만 오직 군사적 재능 하나로 대장군에 올라 한나라 건국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천하가 안정되자마자 그를 발탁했던 유방과 여우는 그의 능력을 위협으로 간주했고 결국 그는 자신이 세운 왕조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신의 천재성은 전쟁터에서는 구원의 빛이었지만 평화로운 시대에는 권력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제국의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불안정한 권력자를 섬기는 비범한 인물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한신의 생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치욕의 밑바닥에서 정점에 올랐던 그의 발자취를 살펴봅니다. 젊은 시절 한신은 밥벌이도 못해 늘 멸시를 받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미래의 성공을 장담해 비웃음을 사기도 했죠. 특히 저 유명한 과아지옥 사건, 시장 바닥에서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순간의 분노보다 원대한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사마천은 한신이 굴욕을 겪을 때 신숙시지, 즉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겁함이 아니라 냉철한 실용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이응시, 숙시의 순간이야말로 사마천이 제시하는 한신 캐릭터의 핵심입니다. 이는 엄청난 자기 통제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실용주의적 사고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성인의 인내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몸을 낮추는 맹수의 계산된 기다림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이 계산적인 본성은 훗날 인간의 감정과 편집증이 논리를 압도하는 정치의 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의 첫 전투는 전쟁터가 아닌 시장 바닥에서 벌어졌고 그는 전략적 후퇴를 선택함으로써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항우를 떠나 유방에게 온 한신은 여전히 미관말직에 머물렀습니다. 실망한 그가 한나라를 떠나려 하자 승상소아는 밤새 말을 달려 그를 쫓아갔습니다. 소아는 유방에게 말합니다. 다른 장수들은 얻기 쉽지만 한신은 나라에 둘도 없는 선비, 즉 국사무상입니다. 유방은 소아의 안목을 믿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이름도 없던 한신을 모든 군사가 경악할 만큼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며 대장군으로 임명한 것이죠. 장수를 거느리는 유방과 병사를 거느리는 한신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라를 세운 전쟁의 신 한신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위협은 파촉에 갇힌 유방군의 진출로를 확보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썩은 잔도를 수리하며 적의 눈을 돌리고 비밀리에 진창의 옛길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지형과 심리를 이용한 한신표 전략의 화려한 데뷔전이었습니다. 조나라와의 전투에서 한신은 병법의 금기를 깼습니다. 강을 등지고 진을 치는 배수진을 친 것이죠. 후퇴할 곳이 없는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고 적이 방심해 성을 비운 사이 별동대를 보내 성을 점령하는 치밀한 심리전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전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하를 건너는 척하며 기습한 성동격서 전술로 위나라를 평정했고 이좌거의 조언을 받아들여 연나라를 외교로 항복시켰습니다. 제나라마저 장악하며 그는 불세출의 전공을 쌓아 올립니다. 용저가 이끄는 20만 초나라 대군과의 대결에서는 자연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상류를 모래주머니로 막아 물길을 바꾼 뒤 적이 강을 건너는 순간 둑을 터뜨려 휩쓸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자연의 흐름까지 지배한 그는 진정한 병선, 즉 전쟁의 신선이라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천하가 통일되자 승리의 기쁨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책사괴통은 유방을 배신하고 천하를 셋으로 나누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유방이 베푼 은혜를 잊지 못해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서 그의 의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군인의 명예와 감사의 규범에 갇혀 이미 시작된 정치적 숙청의 시대를 잊지 못했습니다. 괴통의 조언을 거절한 것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맹목성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사마천 자신도 한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을 자랑했기 때문에 자멸했다고 평가하며 만약 그가 좀 더 겸양의 미덕을 갖추었다면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합니다. 한신의 삶은 수많은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과아지옥, 국사무상, 배수진, 다다익선, 그리고 필요할 때 쓰고 버린다는 토사구팽까지. 이 단어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인간관계와 처세의 복잡함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한신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든 인물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신은 지략의 거인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순진했습니다. 반면 유방은 인재등용의 달인이었지만 동시에 권력 유지에 무자비했습니다. 유방에게 인재를 보는 기준은 유용성에서 위협 수준으로 변했고 한때 최고의 자산이었던 한신은 결국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신의 죽음에 대해 절반은 기쁘고 절반은 슬펐다는 그의 반응은 이러한 이중성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한신을 발탁한 소아는 결국 국가의 안정을 위해 그를 죽음의 함정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신을 배신한 건 역시 평화를 지키고 한 왕조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안녕과 유씨 가문의 통치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자신이 깊이 인정했던 한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성공도 소아 때문, 실패도 소아 때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여후는 유씨 왕조를 지키기 위해 잠재적 위협인 한신을 신속하고 잔인하게 집행했습니다. 왕조를 세운 이들이 왕조를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등을 돌린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천이 이 열전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을 정리해 봅니다. 한신의 죽음은 유교적 이상처럼 덕이 보상받지 못하는 천도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역사의 기록을 통해 한신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황제가 뺏어간 명예를 역사가의 붓으로 복원한 것이죠. 수박겉핥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신의 삶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정의를 발견하셨나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